전산세무 2급 10주차 2차 시입니다. 이번 주차는 실무시험 8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85회 기출. 공주전자, 주식회사 공주전자 0852로 로그인 하시고요. 제조,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8기랍니다.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결산은 12월 31일 날 입력하시면 되겠죠? 전산세무 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하는 입력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7월 16일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교육 전문가인 나 전파를 초빙하여 제조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나 전파에게 6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데 원천징수세액 19만 8천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뭘로 처리하래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을 쓰는데 지금 뭘로 정리하래요?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주전자로 들어오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7월 16일 차변에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인데 그렇죠. 제조원가니까 500번대 수수료 비용 갑니다. 금액은 60만원. 대변에 원천징수한 세액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나전파가 내야 될 세금을 우리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19,800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을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58만 200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 제조원가, 그죠? 제조경비죠?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과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8월 5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SJH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미리 준 계약금은 선급금. 네, 맞습니다. 선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8월 5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그렇죠. SJH SJ까지만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5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네, 50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에 반드시 그렇죠. 거래처 걸어주시기 바라고요. 3번 8월 11일 당사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 씨는 본인 5천만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하였다. 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산 수중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때 시가가 7천만 원 상당이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예, 고정자산 등록 안 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하였다. 이때 취득한 가격이 될까요? 시가가 될까요? 항상 시가로 들어와야 됩니다. 즉 현재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라는 거죠. 기계장치의 가격은 지금 7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7천만 원만큼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월 11일 전표에 오셔서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옵니다.
7천만 원짜리가 들어오고요. 대변에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오죠. 영문이었군요. 자산 수중 이익. 자, 917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시가로 계산한다. 4번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 제품 1000개 50달러, 개당 50달러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8월 17일에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고 했어요. 단 8월 10일의 환율은 1000원이고 8월 17일의 환율은 1025원이다 라고 했는데 8월 10일에 일단 외상으로 판매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8월 10일 날 외상 매입금은 1000원 곱하기 1000개 곱하기 50불이죠? 50달러. 그리고 다시 입금된 거는 8월 17일 날 입금이 됐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17일 차변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보통예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 계산기 눌러야겠죠? 자, 오른쪽에 계산기 눌러서 1000개 곱하기 50달러 곱하기 자 17일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17일날 환율 갑니다. 1025원 그러면 5125만 원이 들어왔죠.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요렇게 5125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에 8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볼케이노. 볼케이노 걸어주시고 외상 매출금은 그렇죠. 8월 10일의 환율이죠. 그래서 계산기 또 한번 누르겠습니다. 1000개 곱하기 50달러 곱하기 1000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이네요. 자, 5천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났죠? 125만 원만큼 이익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외환 차익, 즉 외화를 환산했을 때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환 차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차익. 외환 차익입니다. 그래서 125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의 환율 차이를 나타내는 건 외화 환산이고요. 기중에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결산 전일까지 환율에 대한 차이는 외환차손 그래서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 이렇게 합니다. 5번째 문제 9월 30일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70만원과 제조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세금과 공가는 세금과 공가인데 그렇죠. 경비별로 분류해 주셔야 되죠. 9월 30 차변에 세금과 공가 500번대 먼저 가겠습니다. 500번대 먼저 가도 되고 800번대 먼저 가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요거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800번대 세금과 공가 먼저 갈게요. 70만원. 그리고 500번대 세금과 공가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190만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아무래도 문제 순서대로 입력하셔도 되니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혹시 금액을 잘못 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영업부와 제조부 이렇게 해서 800번대와 500번대를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 가볼까요? 문제 2.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통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별로 저기 할 게 없는데 항상 하단 분계까지 처리하라고 그랬고 전자 부분에 전자 입력 반영한다 라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7월 26일이고요.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 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광고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령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왔는데 지금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금 과세가 되죠. 그런데 그렇죠. 매입이잖아요. 수취했으니까. 자, 그러면 7월 26일 현금 과세는 여기 있습니다. 61번이죠. 자, 61번 갑니다. 그럼 여기 매입이라고 이렇게 뜨죠. 광고비 금액은 50만 원인데 이때 55만 원을 쳐야 돼요. 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쪼개야 되니까 공급 대가를 칩니다. 55만 원 이렇게 치시고요. 혹시 50만 원 쳤다 그러면 그냥 수정하셔도 돼요.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광고 분계는 현금 광고 선전비죠. 그런데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800번대 광고 선전비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선전비. 차변의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7월 28일이고요. 당사가 주식회사 나라물산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죠. 전자라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대금 중 30%는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당자수표는 그렇죠. 당자예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금액을 보니까 1억이네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000이네요. 7월 28일 원재료 수량 10,000개 단가 만원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28일이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 왔으니까 과세 매입입니다. 51번. 원재료 가겠습니다. 수량은 10,000개. 단가 만원. 나라물산. 전자. 그렇죠. 1번요. 분계는 당자수표도 발행했으니까 당자예금도 나와야 되고 외상 매입금도 나와야 되죠. 혼합가입니다. 대변에 당자예금. 당자예금은 1억 1000에 대해서 30%예요. 그래서 330만 원입니다. 아니 3,300만 원이죠. 이제 막 단위도 헷갈려요.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30%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 밑에 수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3번 8월 2일 당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 연료가 부족하여 주식회사 부어주유소에서 경유 넣고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지게차에 연료가 부족하여 했대요. 자, 지게차는 우리 회사의 뭐죠? 그렇죠.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죠? 차량 운반구니까 차량 운반구에 기름 넣었어요. 그럼 뭘로 정리해요?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2일. 국민카드니까 과가가 되죠. 자, 그래서 57번 카가입니다. 57번. 뭐라고 쓸까요? 연료가 부족하여 주유소에서 경유 놓대요. 자, 경유. 문제에서 그냥 품목은 찾으세요. 찾으시면 되니까. 이때도 공급 대가를 치는 거죠. 그래서 15만원 더하기 15,000원, 16만 5천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알아서 분리가 지금 여기 과세로 돼 있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잘못했어요. 제가 57번인데. 네. 자, 이렇게 잘못 치면은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15만원, 15,000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수정하세요. 그리고 부어 주유소래요. 부어 주유소.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네. 아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신용카드 걸어줘야죠. 국민카드 걸어줍니다. 여기 걸어주셔야죠. 분계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이렇게 걸리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인데 제조 쪽에서 썼어요. 그죠? 그래서 500번대 차량 유지비 갑니다. 그래서 52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대충 읽으면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읽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읽도록 하세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8월 28일이고요. 영업후 특정 매출처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 한 장당 1,000원이래요. 월화타월에서 구입하고 대금 22만원, 공급가액 세액,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네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여부에 부 하시는 거죠. 그것만 이제 저기 하면 되고 특정 매출거래처니까 접대비 처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접대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입니다. 자, 8월 28일 54번 불공입니다. 빨간색 떴죠? 자, 수건 수량은 200장, 단가는 1,000원. 월화타월 전자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0 하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여기 빈 공간으로 두셔야 돼요.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혼합. 가기 전에 여기 불공제 사유 눌러서 4번입니다. 자, 4번 반드시 체크. 요거 체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원재료가 아니라 영업부니까 800번대 접대비가 되겠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5번 문제 가볼게요. 9월 2일 날 주식회사 다낭에 제품 710만원 부가세 별도 판매하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중동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라고 됐어요. 중동이 발행한 게, 그러니까 다낭이 발행해 준 게 아니라 중동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령했으니까 타수네요. 그죠? 직접 발행해 준 게 아니니까.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2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이죠. 자, 11번 갑니다. 제품. 별도라 부가세 별도 그랬으니까 공급 가액이 71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다낭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가입니다. 어음 받았어요.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됐고요. 차변에 받으러움을 받았는데 이때 받으러움이 누가 발행해 준 거냐면 중동이 발행해 준 거를 다낭이 배서해 준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는 원거래처인 중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항상 어음은 처음 거래처, 여기 직접 거래처를 걸을 때는 발행한 사람의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동 걸어준다라는 거, 요게 이 문제는 핵심이죠. 그죠? 네. 자, 요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 3.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자,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 작성하시오.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3점짜리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의 제품 66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했어요. 그죠?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결제 받았죠? 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해줬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발급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중 발급이 된 거죠. 이중 발급. 이중 발급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매출로 2번 잡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원 부가세 포함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였다. 아, 반반씩 했네요. 그러면 44만원씩 신용카드 하나는 현금 영수증 발급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작성하는 란이 달라집니다. 자, 프로그램에 부가가치세 탭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클릭. 4월부터 6월까지 열어주시고요. 자, 제시된 자료만 넣는다 그랬으니까 불러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공급 대가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 대가로 작성한다. 그러면 4월 7일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4월 7일 거는 과세죠. 그죠? 자, 과세인데 신용카드입니다. 여기에 660만원 칩니다. 660만원 치셨죠?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했다 그랬으니까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기 3번 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660을 동시에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 발급됐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660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또 살짝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5월 13일 날 비사업자인 고창석에게 그렇죠. 44만원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44만원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가 44만원이니까 704만원이 되는 거죠.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704만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44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반드시 뭐 하라고요? 저장. 네, 저장 꾹 누릅니다. 꾹 눌러서
완료되는 거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장 단추가 희미해졌죠? 그러면 저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된 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중으로 된 거는 여기 체크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 신고래요. 이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거 그랬으니까 가산세가 있나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있고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인데 자, 여러분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의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가산세라고 써놔요. 네. 가산세 내셔야 되고 신용카드는 포함된 금액이고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이 있네요. 그죠? 44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 동 금액은 2020년 2기 확정신고 시 적격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번 신고 기간에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대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엽니다. 열으셔서 10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억 5천과 1천만 원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얼마를 쳐야 돼요? 1억 6천을 치십니다. 이렇게 1,60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는 가산세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단에 보면 26번 난을 클릭하셔서 체크를 먼저 해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1%짜리 62번 난에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공급 가액인 1,000만 원을 입력을 해서 10만 원을 가산세로 내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네, 요렇게 일단 써놓고 왜냐하면 여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내려가세요. 네, 다 하고 하면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입력했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3번 년에 682만 원. 아,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러면 나눠야 되겠죠? 자, 계산기 눌러서 682만 원 나누기 1.1 하면 되죠. 1.1. 아이고. 여기는 소수점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1.1. 그러면 620만 원이 공급가액입니다. 자, 여기 620만 원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19번 난에는 공급 대가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682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20만 원 이렇게 치셨죠. 그 다음에 거래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이 440만 원이래요. 얘는 어디에 가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대손세 가감 8번 난에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치면 되죠. 마이너스로 칠 때 440만 원을 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분만 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40을 1.1로 나누면 4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 끝났습니다. 매입 관련된 자료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있네요. 그죠? 1억인데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중고 화물 트럭을 샀는데 그게 포함이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분리해야죠. 그러면 여기 일반 매입에 8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800만 원. 고정자산 매입에 2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 난에 보니까 예정신고 누락분 7월에서 9월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누락되어 요번에 반영한대요. 자, 그러면 12번 난이죠. 자, 12번 난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받는 거는 종이세금계산서 받든 전자세금계산서 받든 상관없어요. 발행할 때 법인은 전자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8번 난에 45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45만 원. 이렇게 누락된 거 수취,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했으면 가산세가 붙지만 얘는 그러니까 신고만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만 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자, 1번 난에 1억 6천, 그리고 3번 난에 620만 원. 일반 매입 10번 난에 8천, 고정자산 매입 11번 난에 2천, 예정신고 누락분에 450인데 38번 난에 입력.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19번, 가산세는 1% 되는 데에다 입력하면 되니까 62번 난에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5회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